내 마음의 보석성.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을에 축제가 열리게 됐는데요. 당시 저는 록음악에 미쳐 있었고 엉터리 드럼 실력에 어울리지 않은 엄청난 자부심이 가득했던 저와 제 친구들은 밴드를 조직해서 학교 축제를 빛내고자 의기투합했었죠. 저희 나름대로 외국 헤비메탈 음악들 중심으로 선곡을 해서 담당 선생님께 허락을 받으러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운동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분으로서 스승의 날 행사에서는 40대도 안 된 연세에도 두루마기를 차려입으시고 수업 시간에도 반미, 민족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담당 과목은 다름 아닌 영어였었죠. 교무실에 당도한 저희들을 보시며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야 너희가 롤링스를 알아? 아 나도 앰프 들고 공연 다녀봤어. 당시 롤링스톤스가 새 앨범을 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롤링스톤스요? 선생님이 약간 당황하셨죠. 롤링스톤스. 문제는 미 제국주의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선생님께서 온통 외국 헤비메탈 곡들 투성이인 선곡 리스트에 대해 이 미국 자본주의의 식민사관이 되어버린 반민족주의적인 행태라고 여기신 나머지 그 노래들로는 무대에 올릴 수 없다고 단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래 두 곡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공연은 없고 특히 서유석 씨의 홀로 아리랑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 아세요? 기억하시는지요? 4분의 3박자 슬로우 템포에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한복을 입고 부르지 않으면 느낌조차 나오지 않을 법한 김치 향기 진한 곡입죠. 서유석 씨나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을 비하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헤비메탈 공연 도중에 홀로 아리랑을 부른다면 얼마나 뜬금없겠습니까? 반대로 서유석 씨가 디너쇼 도중에 아이언 메이든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실력은 미천할지언정 마인드만큼은 주다스 프리스트나 모트리 크루보다 더하면 더할 정도로 강력하게 금속성으로 정신무장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명령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아리랑을 부르지 않으면 록스피릿이고 뭐고 저희는 의자에 앉아서 신앙송이나 감상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치와 기성세대의 압박에 타협당했습니다. 키스의 폴 스탠리도 이해해 주셨을 겁니다. 자기들은 디스코 곡인 I Was Made for Loving You로 차트 1위까지 했었는데쇼. 또 다른 한국 곡은 당시 재미교포 밴드로 불렸고 지금도 홍대 공연 포스터에 재미교포 밴드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무당이라는 그룹의 무당이라는 곡으로 결정했습니다. 레이프 게렛의 내한 공연 때 오프닝 밴드를 해서 유명해졌었죠. 당시 저희들이 좋아했던 신하위 H2O 백두산이 아닌 무당을 고르게 된 것도 아마 담당 선생님의 반대로 인해 재검토를 거듭한 끝에 결론화된 게 아닌가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무당 하면은 좀 한국스럽잖아요. 예산조차 없던 공연이었기 때문에 자비로 시간당 10,000원씩 내고 대여하는 합주실에 연습했었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반주를 하면 찜질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땀이 납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게 힘들다고 생각조차 안 들었고 그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공연 악기는 강변가요제 출신으로 매일매일 게다다로 유명했던 티삼스 형들의 악기를 그냥 빌려 쓰게 됐습니다. 저희 베이스 치는 친구의 형이 당시에 티삼스 기타리스트였고 저희 학교 선배 형은 그 아래 기수 티삼스였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공간에서 합주할 때 쓰는 용량의 악기들을 야외에서 사용해야 하기에 많이 부족했으나 그 정도도 저희에겐 감지덕지였습니다. 축제 당일 학교 인조잔디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축제 오프닝 때 첫 곡으로 레드 제플린의 락앤롤을 연주하고 다른 행사들을 진행한 후 피날레 때 저희가 다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조비의 I'll be there for you를 연주했고 담당 선생님 회식의 역작인 홀로 아리랑도 했습니다. 연주 도중 객석에서 들려온 격정적인 외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야!
웃음밖에 안 나온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정치와 반미 사상에 훼손된 저희의 록 스피릿과 예술 정신을 대변해주는 적절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이 무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당의 후반부에 드럼 솔로가 나옵니다. 당연히 저는 드럼 솔로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드럼을 엄청나게 잘 친다고 생각했기에 어떤 거부감도 없이 미친 듯이 두들겼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연주 내용은 지금은 고인이 된 일본 메탈의 자존심 라우드니스의 무네타카 히구치를 매우 어설프게 따라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나고 더 자세히는 사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반응은 엄청 좋았어요. 또한 아무것도 모를 때가 무서운 게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에 저는 근거가 매우 취약한 자부심 덩어리였기 때문에 완벽한 연주에 대한 압박감은 단 1%도 없이 정말 신나게 연주했습니다. 저는 공연 후 꽃다발도 받았고 기타 치던 친구는 파 한 다발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팔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친구는 한쪽에 기타를 메고 한 손으로 팔을 끌어안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매워서 눈물이 납니다. 당시 공연을 보고 소개팅이나 미팅도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만은 한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학생들의 몽타주가 매우 겸손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엄청 유명한 밴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화이트 스네이크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금발 미녀들이 저희를 반길 거라 예상한 건 아니었으나 당시 제 드럼 실력에 걸맞는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당시 미팅 때 저와 같이 참석했던 앞서 언급했던 팔을 받은 기타 치던 친구는 자기 파트너가 소피 마르소를 닮았었다고 매우 흡족했었는데 그날 친구의 멘트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음악으로 똘똘 뭉쳤어. 레드제플린 멤버들이나 할 법한 멘트를 동네 커피숍 구석에서 날렸던 지금 그 친구는 지금 어느 공기업의 차장이죠. 지금도 동창들끼리 모이면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친구들은 저를 축제 때 드럼 쳤던 그놈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누군지도 잘 기억 못하는 중년 아저씨들이 저를 기억하는 결정적인 이유입죠. 순수했고 마냥 즐거웠던 나이니까 가능했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 그 허접한 축제 무대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가장 재미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본조비의 I'll be there for you. 사연도 굉장히 길었고 노래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오늘 내 맘의 보석송이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노호현 씨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이동에서 보내주셨어요. 20년도 넘게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축제에 만약에 밴드를 허락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완전 스타 되는 길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 여학생들하고 미팅하고 이제 이런 상상을 합니다만은 뭐라 그러지? 여학생들의 몽타주가 매우 겸손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일어나지 않으셨대요. 하여튼 아주 정말 소중한 그런 추억을 하나 멋지게 간직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밴드 하고 그러면은 사실 여학생들도 많이 좋아들 하고 그러는데 뭐 기회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기타리스트는 어떻게 파 한 달만을 받았어요. 뭐 가게에 도움이 되라고 그랬나? 자, 노호현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